사인하라고 하겠니? 솔로몬은 왜 계약을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빗속에서 춤을 춘 걸까요? 이 방송은 보시는 스폰서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팬더입니다. 이 영상은 드라마를 시청하신 후 시청해주세요. 2화 오프닝에 나온 이 곡은 베이브의 I Don't Know라는 곡입니다. 솔로몬은 아베 딸의 결혼식에 참석하게 되는데요. ええ、ケンブリッジに。ハーバードですか。 보통 케임브리지 하면 영국이 떠오를 텐데요.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도 케임브리지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하버드와 MIT 모두 케임브리지 안에 있죠. 君血液型は多かったです。なるほど、楽観主義者か。 아베가 혈액형을 물어보는 이유는 혈액형이 성격을 결정한다는 유사과학의 원조가 일본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혈액형이 유행했던 건 일본으로부터 도입이 된 것이고요. 히틀러가 우생학을 이용해 홀로코스트를 저질렀다면 일본은 은하영웅 전설에 등장하는 루돌프 대제의 열성 유전자 배제법이 실제로 시행된 나라입니다. 일본은 1948년부터 1996년까지 우생보호법이라는 법으로 열성 유전자를 배제시킨 나라였습니다. 은하영웅 전설의 작가는 이 우생보호법을 가져다가 열성 유전자 배제법으로 작품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니 아베가 혈액형을 물어본 것은 단순한 스몰 토크가 아니었던 것이죠. 선자는 고한수의 아이를 가지게 되는데요. 고한수는 관서지방 야쿠자 두목의 대릴 사위로 들어가서 딸이 셋이나 있는 몸입니다. 그래서 선자와 결혼을 할 수 없었죠. 선자는 유부남인지 몰랐지만 소설에서 고한수는 엄마 나이 또래이기 때문에 고한수는 선자가 당연히 자신을 유부남인 걸 알고 만났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평양 백부자의 둘째 아들 백이삭이 영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백이삭은 결핵 때문에 따뜻한 오사카로 가기 위해 영도를 거쳐가는 도중 선자의 간호를 받게 됩니다. 백이삭은 소설에서 티모시 살라메 같이 병약한 미남 캐릭터인데 드라마의 백이삭은 병약한 이미지가 없이 너무 건장합니다. 결핵은 마른 사람이 잘 걸리는 병이기 때문에 이런 건장한 체격으로는 결핵에 잘 걸리지 않죠. 영화에서 결핵에 걸린 캐릭터들이 비쩍 말라있는 이유는 실제로 마른 사람들이 잘 걸리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결핵 치료제가 없었기 때문에 공기 좋은 곳으로 요양가서 영양 공급을 잘 받으면 자연 치료가 되기도 했습니다. 2화부터 4화까지 관통되는 가장 큰 줄기는 이 마쓰다 소노코라는 조선인 할머니로부터 땅을 사들이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생선 장사를 하시다가 기훈이가 준 돈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도쿄로 가서 땅을 사신 것 같습니다. 드라마에서는 도쿄의 이 땅에 콜튼 호텔을 짓기 위해 이 할머니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려고 합니다만 소설에서는 요코하마 해변에 골프장이 포함된 대형 리조트를 건설하려는 설정입니다. 솔로몬은 솔로 플레이에 실패한 후 선자를 데려와 파티 플레이를 통해 계약을 성사시키게 됩니다. 계약하는 장면에서 명함을 주는 장면을 잘 보시면 톰 앤드루스도 두 손으로 명함을 주고 솔로몬도 두 손으로 명함을 주지만 아베는 명함 두 개를 들어서 한 손으로 명함을 줍니다. 죽어도 일본인으로서 한국인에게 공손하게 두 손으로 명함을 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도 사인하라고 하겠니?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하지 마시라고. 이 계약은 이렇게 파투가 납니다. 솔로몬은 왜 계약을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계약을 해야지만 자신이 성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파투를 냈을까요? 그리고 왜 빗속에서 춤까지 춘 걸까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과 미국은 동맹이고 미국과 일본도 동맹이죠. 미국의 제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한미일 삼각동맹을 구상합니다. 2014년 오바마는 한국 방문 시 일본군
일본 위안부 문제에 대해 끔찍하고 지독한 인권 침해라며 비판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바마는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미일 삼각동맹이 안 되겠다는 걸 알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가 전격 발표됩니다. 이 합의는 외교부가 아니라 국정원에서 진행했는데요. 외교 합의를 외교부가 아닌 국정원에서 했기 때문에 외교부의 의견이나 피해자 할머니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었죠. 이 합의의 배우는 오바마였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위안부 합의를 하도록 압력을 넣었던 것이죠. 오바마는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면 정치적 군사적으로 한일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착각을 한 것이죠. 사실 독도나 야스쿠니 신사, 731 부대 등의 다른 역사적인 문제가 모두 해결되지 않으면 정치적 군사적으로 한일 관계가 개선될 리가 없습니다. 오바마와 보좌진들이 한일 관계를 중립적인 시각에서 보지 않고 일본 편인 미국의 주류 정치인들에게만 귀 기울였던 것이죠. 이 합의 당시 일본 정부가 제시한 위로금이 10억엔이었죠. 이 위로금 10억엔은 당시 외무상이었고 현 총리인 기시다가 배상금이 아니라고 확실히 못 박았습니다. 즉 이 10억엔은 불법 행위를 인정한 배상금이 아니라 합법적인 성노동자에게 주는 보상금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받으면 안 될 돈이었습니다. 인권 변호사 출신인 오바마는 연설에서 늘 정의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일본이 불법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바마는 한국의 합의를 강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바마는 위안부 합의를 정의로운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바마에게 있어 인권과 정의란 인류 보편적인 개념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선택적 인권과 정의였던 것이죠. 이 토지 우리 주시면 10억엔이나 드릴 거예요. 극중 솔로몬은 미국 회사인 시플리 은행 소속입니다. 시플리의 미국인과 일본인들이 제1교포 3세인 솔로몬을 이용해서 이 할머니에게 사인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오바마와 아베가 한국을 압박해 위안부 합의에 서명하게 하려는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원작의 이민진 작가와 드라마 작가들이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상징하는 의미로 이 플롯을 구성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もう全部過去のことじゃないか。本気で言ってるなら、お前は私が思ってたよりもずっと間抜けだよ。 소설 파친코의 집필 시기가 2017년이었기 때문에 예일대 역사학과 출신의 작가가 2015년 위안부 합의에 대해 어떤 의미를 충분히 집어넣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노래를 오프닝에 채택한 이유는 뭐일까요? 그것은 일본인들이 과거 역사를 모른 채 하며 풍요로운 80년대를 즐기고 있다는 것을 꼬집은 게 아닐까요? 여러분은 지금 고품격 영화 해설 무비팬더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몸속에 한 맺힌 피가, 그 핏방울 하나하나가 이걸 못하게 막는다 하면 저는 이런 대사가 의미심장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사인하라고 하겠니?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하지 마시라고. 솔로몬은 자신이 성공하기 위해선 이 계약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했습니다. 88년 상영된 아키라의 제작비가 7억엔 가량이었기 때문에 89년 당시 10억엔이면 아키라를 제작하고도 남을 돈입니다. 왜 엄청난 돈을 주는데도 왜 땅을 팔지 않지? 그런 의문이 드신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이 장면들이 위안부 합의라는 과정에 대한 상징이라고 본다면 하지 마세요라는 대사가 저는 납득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 한쪽 손으로 명함을 주는 장면에서 할머니가 파투 낼 것 같은 복선으로 받아들였는데 역시나 결국 파투가 납니다.アルマニエルメスか大したもんだ
회의실에서 계약이 파투난 후 솔로몬은 성공의 상징인 에르메스 넥타이를 던져버리고 계단을 내려가게 됩니다. 제가 기생충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캐릭터가 계단을 내려가게 된다는 것은 신분의 하락을 의미합니다. 비가 와도 일본인들은 안전하게 우산을 씁니다. 나오미도 우산을 쓰죠. 반면에 한국인들은 우산 없이 비를 맞습니다. 솔로몬이 넥타이와 재킷을 던져버리고 비를 정면으로 맞는 장면은 선자가 세상 풍파를 정면으로 맞는 장면처럼 자이니치들은 우산도 쓰지 못한 채 세상 풍파를 직접 몸으로 맞고 살아왔음을 보여줍니다. 선자가 일본으로 타고 가는 배에서 이 여가수가 부르는 이 노래의 제목은 핸델의 울게 하소서입니다. 일본인들은 이 가사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 사실은 나라 잃은 슬픔을 노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갈까 보다. 그 뒤에 나온 이 판소리는 춘향가 중 갈까부다입니다. 갈까 부다 갈까 부다 내님 따라 갈까 부다. 이몽룡을 따라가고 싶은 춘향이의 마음을 노래한 판소리이죠. 고마워요. 소중한 사람이 준 건데. 무궁화가 새겨진 이 스카프는 이몽룡이 주었다면 이 여가수는 춘향이이고 이 어깨를 쓰다듬는 일본인은 변학도라고 할 수 있죠. 이 여가수는 무궁화에서 알 수 있듯이 일제에 의해 목숨을 잃은 수많은 조선 여인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음 장면은 fuck was that, Solomon? What did you say to her? 계약 파투 장면입니다. 희생된 조선 여인이 부각된 후 계약 파투 장면이 나왔기 때문에 위안부 합의가 떠오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솔로몬과 선자처럼 비바람을 맞고 어려운 길을 가더라도 후손들에게 떳떳한 선조가 되어야 한다는 게 작품의 메시지가 아니었을까요? 2019년 오바마는 파친코를 매혹적인 책이라며 칭찬을 했습니다. 불쌍한 오바마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여기까지 파친코 2화부터 4화에 대한 해설이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